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을 끊었는데도 마음은 평화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덜어내자 오히려 삶이 가벼워지는 이 이상한 경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당신을 서서히 죽이는 사람은 칼을 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감정과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훔쳐가는 관계의 진짜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불안이 먼저 옵니다. 연락을 마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집니다.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마음은 조금씩 달아갑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관계의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특정 사람과의 대화가 끝난 뒤 혼자 남았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가슴을 짓누르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분명 싸우지도 않았고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를 죄책감과 불편함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히 망가지는 관계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폭력이나 욕설처럼 눈에 보이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조차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당신을 걱정한다는 명분을 앞세웁니다. 네가 힘들까봐 걱정돼. 네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은 배려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통제의 언어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며 결국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살도록 유도합니다. 신뢰가 쌓일수록 이 구조는 더 공고해집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고의는 아니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면서 이미 켜진 경고등을 스스로 끄게 됩니다. 불편함은 성격 차이로 정리되고 문제는 당신의 예민함 탓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는 항상 늦게 울립니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관계의 중심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의 방향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감정이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때로는 양보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책을 찾고 불편함은 솔직하게 나눕니다. 그런데 당신을 망가뜨리는 관계에서는 이 흐름이 한쪽으로만 향합니다. 설명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기분이 상했는지, 왜 화를 냈는지를 당신이 이해해야 합니다. 반면 당신의 감정은 이해나 공감은커녕 설명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이해는 요구되지만 공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은 당신이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고 당신의 선택은 상대방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의 기준이 서서히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반응이 더 중요해집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횟수만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더 교묘한 방식으로 그들은 당신 주변의 다른 관계들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네 친구는 너한테 별로 관심 없어 보이던데 가족들은 너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그 사람들 말은 듣지 마. 처음에는 당신을 걱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의 판단 기준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고 결국 오직 그 사람에게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정적 고립의 메커니즘입니다. 물리적으로 고립시키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당신을 혼자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약해지면서 당신은 점점 더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 깊어질수록 벗어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 방식은 눈에 보이는 폭력보다 훨씬 은밀하고 장기적으로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죄책감은 이 구조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당신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사람은 이 감정을 아주 능숙하게 활용합니다. 상대방의 불안과 상처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는데 좀 들어줄 수 있어? 지금 네가 필요해. 이런 말들은 당연히 거절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요. 문제는 이 요청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던 것이 매일이 되고 간단했던 부탁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거절하거나 망설이면 죄책감이 작동합니다.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힘들어.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이런 말들은 당신의 거절을 이기심으로 번역시킵니다.
도움과 의무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선택이었던 것이 어느새 당연한 의무가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우울하면 당신 탓인 것 같고, 상대방이 화나면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것이 없어도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내가 더 이해해야 하는데, 내가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더 노골적인 형태도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말은 협박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에게 무거운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는 당신의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보다 강력한 정서적 공갈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두려움과 의무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만약 내가 거절했는데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묶어둡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길만 놓여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경계를 더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의 읽음 표시는 당신이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알려주고 인스타그램의 접속 시간은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드러냅니다. 연결된 상태가 기본이 되면서 단절은 죄가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고 늦은 답장은 무관심의 증거가 됩니다. 즉각적 반응이 미덕이 된 시대입니다. 빠르게 답할수록 관심이 많은 것이고 늦게 답할수록 소홀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SNS는 관계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반응 패턴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은 답장이 늦지? 왜 내 게시물에는 반응이 없지? 이런 생각들이 불안을 키웁니다. 연결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관계의 경계는 더 희미해졌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연락이 오고 주말에도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개인의 시간과 관계의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환경에서 조용한 압박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지금 바쁘지 않으면 전화 좀 받아줄 수 있어? 잠깐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이런 요청들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고 따라서 당신의 책임이 됩니다. 부담은 일상처럼 포장됩니다. 친한 사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지.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잖아. 이런 논리가 작동하면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냉정한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기술이 만든 초연결 환경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관계의 밀착은 미덕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그 틈새에서 당신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관계는 더욱 자연스럽게 뿌리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당신의 책임일까요? 타인의 회복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장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의 행복이나 자존감을 개인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우울하거나 힘든 상황에 처했더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책임은 여전히 상대방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과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물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도움이 의무로 바뀌고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당신의 책임이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격려하는 것까지입니다. 심리 상담, 정신과 치료, 자조 모임, 이런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안내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넘친 혼신은 관계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공멸을 부릅니다. 오히려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양쪽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할수록 상대방은 더 의존하게 되고 당신은 더 소진됩니다. 균형을 잃은 선의는 결국 지속성을 해칩니다. 1년을 버티다가 무너지는 것보다 적절한 선을 유지하며 10년을 함께하는 것이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흐려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벽은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지만 울타리는 들어올 것과 나갈 것을 구분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벽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의 생태계로 생각해 보십시오. 생태계는 섬세한 균형 위에서 작동합니다. 적절한 햇빛, 깨끗한 물, 건강한 토양이 있어야 생명이 자랍니다. 그런데 유독성 물질이 흘러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식물은 여전히 자라고 물은 맑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토양은 오염되고 생명력은 약해지며 결국 생태계 전체가 무너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한 관계는 처음에는 비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그 비료가 사실은 독극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에너지는 바닥나고 판단력은 흐려지며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생태계 전체가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볼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태계를 돌보지 않고 타인의 문제를 치워주려다가는 결국 당신 자신마저 오염에 잠식됩니다. 자기 집 정원도 돌보지 못하면서 남의 정원을 가꾸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당신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정체는 악의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불안과 결핍을 채우려 할 뿐입니다. 줄수록 기대게 되고 기대가 권리로 바뀌는 순간 침식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부탁이었던 것이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은 요구로 확장됩니다. 당신이 해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섭섭함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의존은 자연스럽게 당연함으로 변하고 당연함은 요구로 확장됩니다. 이 구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당신이 많이 줄수록 상대방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당신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주게 되고 그럴수록 기준은 더 높아집니다. 끝이 없는 사이클입니다.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느꼈을 때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불편함을 참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용기를 내서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다. 이런 방식은 나에게 부담이 된다. 우리 관계를 이렇게 조정하면 좋겠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불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변화를 제안해야 합니다. 건강한 상대방은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미안해, 내가 그런 줄 몰랐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를 약속하며 실제로 행동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특징입니다. 양쪽 모두 성장하려 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나는 널 도우려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가스라이팅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고 문제 제기 자체를 당신의 결함으로 치환시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해심이 부족해서, 네가 감사할 줄 몰라서, 네가 예민해서 생긴 일이라고 몰아갑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핵심입니다. 죄책감을 유발하는 반응도 같은 범주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나한테는 너밖에 없는데 너마저 이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말들은 당신을 다시 묶어두려는 시도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며
관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 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즉시 끝내야 하는 분별점입니다. 변화의 의지가 없는 상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한 번의 대화로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말뿐인지 진짜 변하려고 노력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두 번 잘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변화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위기 모면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지속적이고 일관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고 노력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을 확인한 뒤에야 관계를 지속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떠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떠남은 기능 회복이며 숨이 돌아오는 선택입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나가야 안전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망가뜨리는 관계에 남아있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떠나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익숙함을 버리고 외로움을 감수하며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맹자께서는 측은지심을 인간의 본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불행을 참아보지 못하는 마음, 이 연민은 아름답지만 과도한 연민이 당신을 해친다면 멈춰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돕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공멸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 종료 후에도 그들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기회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한번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결국 돌아올 것을 알게 되고 경계는 더 무너집니다. 떠나는 것이 협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떠남이어야 합니다. 돌아보지 않는 떠남, 끝을 인정하는 떠남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계속 숨쉬면 병듭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올 겁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을걸. 이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오랜 시간 형성된 패턴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감이 사라집니다.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을 확인하던 불안이 줄어듭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숨을 선택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떠날 타이밍을 아는 것도 당신입니다. 충분히 노력했는지, 마지막 기회를 줬는지, 이제 정말 끝낼 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겪는 감정과 관계의 변화는 때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안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신호를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었다면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나 지나가듯 스친 생각을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곳이 서로의 경험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 보이는 소중한 분이 떠오른다면 조심스레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의외의 힘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가장 먼저 다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